업종별 세금, 오늘은 요식업인 음식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 모든 절차를 알아보기 힘드시죠?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권 분석과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영업자들이 음식점 개업 시 음식 종류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게 당연히 장소죠. 우리 업종이 들어서면 좋은 곳, 우리 음식점을 많이 이용해줄 장소인지 당연히 볼 겁니다. 유동인구와 그 인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 등 고심 끝에 장소를 결정할 겁니다. 아무리 보고열이 탑 전문가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앞에 보고집을 내지는 않을 거니까요. 이런 상권 분석은 시작 전에도 중요하고 음식점을 하고 나서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사무실은 상권 분석 리포트를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런 리포트가 제공되니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될 게 영업신고증 등입니다. 음식점을 시작하려면 보건소나 병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을 발급받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종업원들을 뽑더라도 건강진단결과서 꼭 받으셔야 돼요. 보건소 외 병의원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 소방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음식점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하니 참조로 보여드릴게요.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위치한 상가,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30평 이상 초과해도 소방필증 제외라고 합니다. 기존 음식점 명의 변경만 한 거면 추가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체크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인 세무 준비 단계인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준비 서류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이런 걸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는 주주명부나 정관, 등기부등본이 추가되죠. 그리고 꼭 세무서를 방문하시지 않아도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보통 2일 이내에 나오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보건증과 소방필증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모든 서류들을 사업하실 때는 한 파일에 정리하셔서 같이 보관하시다가 필요할 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에 한 부 준비해 두셔도 되고요. 또는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자동차에 한 묶음 준비해 두시는 것도 일을 하실 때 도움이 되겠죠. 요즘은 모바일 서류함 등을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든 파일을 제출할 수 있게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업종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10에서 30% 낮은 감면이 적용되지만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50%에서 100%까지 아주 크게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입니다. 이 부분이 음식점이 가능한 거죠. 물론 주류 및 음료 전문 판매점이나 커피 전문점은 감면이 안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들 유흥주점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커피 전문점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거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받아버리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창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창업의 개념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식을 하다가 또 중식 업종을 다시 냈다. 이런 건 창업이 아니죠.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달라지면 창업에 해당됩니다. 한식을 하다가 중식으로 바꾸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니까 그 외의 요건, 나이 등이나 지역 등을 잘 파악하셔서 감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민해야 되는 게 있죠. 개인사업자가 음식점을 부부, 가족 또는 제3자와 함께 운영하실 때 공동사업자로 할지 또는 단독사업자로 할지 또는 한 명을 직원으로 등록할지 여부 등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 다른 영상을 꼭 참조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인테리어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럴 때 사업자를 간이로 낼지 일반으로 낼지 이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되겠죠. 음식점을 운영하실 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프랜차이즈로 가입하거나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크게 드는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로 등록하면 이러한 초기 비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간이가세자로 등록하여 절감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액이 인테리어 등의 비용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한 후에 간이가세자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결정하셔야 되겠죠. 제가 찍은 간이가세자 영상을 보시면 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금액이 엄청 크지 않은 이상 최소 1
1년 반을 간이가세자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부가가치세 혜택이 인테리어 부가가치세 환급액보다는 크다는 결론입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연매출 1억 400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바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 1과세기간, 즉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년 반 이상의 부가가치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업자가 간이가세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도 얘기가 기니까 간이가세자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셔야 되겠죠. 카드 단말기 설치하실 때 제일 중요한 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같이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안 하시게 되면은 의무 대상자인데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음식점은 카드 매출이 기본이잖아요. 현금영수증 발행도 많으시고, 그래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에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가입하시면 매출액의 1% 가산세를 내고요, 각종 감면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과 거의 비슷하신데요, 안 하면 내 혜택이 날아가겠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뭐냐고요?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번호 아시죠? 010-000-1234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 하셨다가 누가 신고하시게 되면 20% 가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자, 요즘 음식점 배달이 많으시니 배달 대행사와 결제를 연결하고 포스기를 놓으면 이제 끝이겠죠? 물론 온라인 플랫폼인 배민이나 요기요 등의 업체 가입 등도 따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 사업자로 내셨으면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나 신규 계좌 모두 가능합니다. 은행에 가니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부분은 영업용으로 하시는 말입니다. 은행원 입장에서는 계좌를 만들어주면 좋으니까요. 그러나 사업자는 개인 명의에다가 사업자 명칭이 붙은 사업용 계좌를 하나 만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제 이름에 옆에 괄호하고 저희 상호가 붙는 사업용 계좌를 말하는 거죠. 음식점이지만 혹시라도 큰 회사와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해 오기 때문에 이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사업자 명칭이 들어간 사업용 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처음부터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 하시면 그냥 이름으로 된 개인 계좌로 사업용 계좌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개인사업자 대표 이름에 사업자 명칭이 붙은 사업용 계좌로 하셨다면 그 인증서로 홈택스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셔야 되는 거 있으시죠?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업용 계좌 등록 대상이 되면 하지, 이러다가 등록하는 것을 대부분 놓치셔서 제일 중요한 감면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자, 음식점을 법인으로 내셨다. 고민 없으시죠? 법인 계좌 개설은 무조건 다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이 사업용 계좌가 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처럼 따로 법인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계좌는 모두가 사업용 계좌고 개인 계좌는 개인용으로 쓰는 계좌가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계좌 중에 사업용으로 쓰는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차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음식점을 개인 사업자로 내셨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인 명의의 카드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은행에 가니 만들어야 한다. 이것도 계좌처럼 거짓말입니다. 영업용이에요. 이 카드를 만들면 부가세 환급이 된다, 뭐 어쩐다 이러시면서 카드를 만들라고 하시죠. 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사용 내역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니까 이런 말은 틀렸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카드 중에 사업용으로 쓰는 카드를 꼭 개인 용도와 분리하셔서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법인으로 내셨다고요? 법인은 모든 카드가 사업용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처럼 이렇게 따로 홈택스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으시니까 발급받으신 걸로 사업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업자를 내기 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자를 내기 전에 비용 처리 안 되지 않을까, 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 전에 개인 카드로 구매한 사업용 물품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에도 얼마든지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사업자 내고 나면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추후에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세금 신고 과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신고 납부를 하십니다. 익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돼요. 물론 개인 사업자를 일반가세자로 내셨으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내셨으면 법인은 분기에 한 번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금액은 매출액이 크고 매입액이 적다면 생각보다 금액이 크게 나옵니다. 인건비도 비용이니까 빠지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건비는 면세 항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금액이랑 상관없으세요. 그냥 소득세나 법인세 때 그 세금을 줄여준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없는 소비를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물건을 살 때, 돈을 쓸 때 꼭 적격증빙을 갖추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업자용 현금 영수증 이런 적격증빙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셔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 기본 내용이죠. 이렇게 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사실 사업자인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고 고객, 즉 소비자가 밥값을 지불할 때 포함해서 냈던 금액입니다. 그걸 소비자가 직접 세무서에 부가세를 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업자가 대신 걷어서 신고기간마다 대납해주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잠시 나를 거쳐서 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 돈이 아니니 따로 보관했다가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에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다른 돈들이랑 섞어서 막 쓰시면 결국 나중에 부가세 낼 때 낼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가산세가 줄줄이 붙겠죠. 자, 그렇다고 부가가치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10%를 따로 떼서 보관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냈기 때문에 그걸 부가가치세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 등 원가 등을 고려하셔서 한 5% 정도는 최소 부가가치세 통장에 남겨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간이가세자는 이런 부가가치세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납부 금액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간이가세자의 특징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계산식이기 때문이죠. 자, 음식점 간이가세자는 매출이 정말 크지 않다면 부가가치세가 거의 나오지 않거나 안 나옵니다.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비교하는 영상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음식점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 중에 일반가세자 대표님들이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꼭 우울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업종과 다르게 내가 재료를 사올 때 부가가치세 10%를 내지 않았는데도 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입니다. 간이가세자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재료 중에 밀가루나 쌀, 우유 등은 살 때 원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면세 항목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은 이 금액의 8%나 7% 정도를 세액을 차감받고요. 법인은 한 5% 정도를 부가가치세를 차감받습니다. 음식점 일반 과세자들의 특권이죠.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셔야죠. 계산서나 신용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등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혜택이 있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입니다. 우리 음식점 매출 중에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같이 양성화된 매출은 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으시죠. 이렇게 양성화된 매출은 부가가치세 낼 때 그 금액의 1.3%를 세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아주 큰 혜택이죠. 1억 매출이면 130만 원을 줄여주니까요. 근데 이게 개인 사업자 매출이 10억을 넘어가거나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 음식점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들은 이 혜택이 없어지니까 부가가치세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서 놀라시고 괜히 법인 전환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은 법인 전환할 때는 이 금액까지 먼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즉 개인 사업자가 연매출 10억을 넘어가야지만 법인 전환을 할 때 이 사항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연매출 10억을 넘어가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까 적어도 10억 매출 넘는 음식점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이런 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자, 다음은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아무리 키오스크 도입이 많고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 배달 매출이 많다고 해도 요리하시는 분은 꼭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죠. 또는 업장이 큰 경우에는 알바도 채용하고요. 자, 이런 종업원이 정규직이냐 알바냐 프리랜서냐에 따라서 종류별로 급여를 주게 됩니다. 4대 보험도 종류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직원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할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4대 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죠. 그럼 급여에 대한 세금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대표님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돈을 받아가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부가세처럼 우리가 대신 걷어서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되죠. 그 부분을 우리가 원천징수한다 해서 원천세 세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을 반 떼고 사업장 부담금 반 합쳐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납부를 하게 되죠. 이걸 늦게 내면 두루누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직원과 사업장에 지원금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4대 보험을 자동이체를 걸어 두시거나 또는 카드 결제로 신청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직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의 10%인 지방세를 각각 내셔야 하는데요. 카드 결제하시면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는데 소득세, 즉 국세는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물론 이 수수료도 비용 처리는 가능하니까 자금이 없어서 카드 결제를 하시는 것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단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세금들은 자동이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까 같이 4대 보험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부분을 자동이체를 걸거나 카드 결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지만 세금은 절대로 자동이체의 개념이 없다는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종료에 따라서 정규직과 어느 정도 오래 근무한 알바는 4대 보험을 부담하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4대 보험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프리랜서로 신고한 경우 음식점들이 요즘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업원의 종류별로 4대 보험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저의 다른 영상을 참조해서 보십시오. 자, 음식점은 업종 특성상 모든 인건비를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대표와 직원 모두 4대 보험료와 세금 부담을 우려해서 정식 지용으로 고용되는 걸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불법 체류자나 신용불량자 등 신고가 어려운 분들을 억지로 고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족이 운영을 도와줄 때 가족 인건비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 또는 신고를 생략하는 분들도 자주 보입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장의 비용이 줄어들어서 법인세나 또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특히 법인의 경우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인건비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통장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대표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했다면 인건비를 신고를 반드시 하셔서 비용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 등 신고가 불가능한 인력을 고용하신 경우라면 비용 처리를 위해서 근로계약서와 이체 증빙은 꼭 갖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체 증빙이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좌로 이체를 하실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으셔서라도 증빙을 갖추세요. 본인의 서명을 받으시고 신분증 사본과 함께 보관을 하셔서 이 부분을 비용 처리를 하신 후에 세무조사에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 처리를 안 하셨다가는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이 쌓이니까 이렇게라도 하셔야 되겠죠. 자, 음식점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4대 보험료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정규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사업장 대표의 감독 지휘를 받지 않고 고정급여가 없는 배달기사나 또는 전문 주방장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분은 정규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미만일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찍은 다른 영상을 상세하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싫어하시는 근로자의 경우 프리랜서와 비교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의 수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줍니다.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4대 보험료보다 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기타 프리랜서로 신고된 사람이 나중에 퇴직해서 퇴직금을 요구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케이스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정규직으로 신고한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식대 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와 다르게 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정규직으로 신고하면 확실히 장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음식점 업종 특성상 양수도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내시는 거 뭐죠? 네, 바로 권리금입니다. 이 부분도 참 할 말이 많은데요. 개인 사업자가 처음 개업 시 다른 음식점을 매수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하우와 자리세 등 권리금을 지불하고 직기비품 등에 대한 돈도 주실 겁니다. 내 돈이 나갔으니 당연히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하고요. 근데 보통 이걸 상대방이 싫어한다고 해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못하고 비용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개인 사업자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준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하신다는 말은
세금을 8.8%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8.8% 뗀 세금은 우리가 직원들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 같이 신고 납부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분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겠죠. 법인 음식점은 특히 더 주의해야 되는데요. 돈을 지불했는데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대표님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권리금은 5년간 나눠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당연히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여주겠죠. 관례상 신고 안 하신 분들은 뒤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죠. 세금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세무대리인들의 얘기를 듣고 약속을 어기고 비용 처리를 하게 되니까 상대방이 걸리게 되는 거죠. 물론 적격증빙이 없으셔도 적격하게 비용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 소규모 사업자는 적격증빙 수치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와 이체증빙을 챙기셔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점을 개인 사업자로 하시다가 너무 잘 돼서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때 개인 사업자 대표님이 법인으로부터 권리금, 즉 영업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는 이렇게 법인 전환할 때 챙기실 수 있는 영업권을 꼭 챙기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가서 5년간 이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개인 대표님 입장에서는 영업권이라는 소득이 생겼으니까 소득세 신고는 해야 되겠지만 영업권은 증빙이 하나도 없어도 법에서 60% 경비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다른 소득에 비해서는 훨씬 덜합니다. 이렇게 적은 세금을 내고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법인 전환할 때 꼭 챙기셔야 됩니다. 법인세도 줄이고 대표님도 적절한 세금을 내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영업권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무서가 영업권 평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법인 전환은 제가 너무 많은 케이스를 상담해봤기 때문에 상담 신청은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전환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챙겨야 될 부분도 많으니까 다른 제 법인 전환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십시오. 자, 음식점에서 기타 주의할 점은 최근에는 매장 매출만큼 배달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결제 수단별로 정확히 구분하셔서 좀 전에 말씀드린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등의 혜택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음식점은 개업하신 첫 해에 매출보다 비용이 더 커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초기 고정자산 같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신고하면 이러한 손실을 그 다음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면 이러한 손실은 최대 15년간 2월에서 공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장 의무가 아닌 개인 사업자도 기장을 하시면 이런 2월 결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정규직 직원 등을 채용하셔서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증가하셨다면 통합고용 세액 공제 등도 잘 활용하셔서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를 받으십시오. 물론 직원이 감소해서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경우 등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모르는 업체에서 연락 와서 직원이 있으니까 무조건 공제해줄게 해서 큰 수수료를 내고 공제받으셨다가 나중에 제대로 된 검토를 안 해서 추후에 다시 세금을 토해내거나 또는 인원이 감소해서 토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보다는 이미 맡기고 계신 세무대리인과 얘기하시거나 또는 잘 검토해 주시는 세무대리인과 얘기를 해보셔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음식점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전체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길게 영상 찍으면 너무 길어서 안 보실까봐 최대한 압축하고 했는데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 링크를 붙이겠습니다. 요식업협회에 가서 영상을 좀 길게 찍어서 남기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불러줘야 가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자, 사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미리 준비하는 거죠. 세금도 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월 예상부가세와 사업 분석, 상권 분석을 해서 2월 20일경에 저희는 저희 관리하는 음식점들에게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인건비와 부가세 신고 등 타 업종 대비해서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맡기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상담은 네이버 폼을 통해서 신청하십시오. 이상 음식점의 창업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